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근교의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브로드 브랜치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고 평범해 보이는 한 동네 가게가 1919년 문을 연 이래 100년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50년 가까이 일했던 컬리라는 이름의 종업원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컬리 씨는 이 지역에서 비공식 시장이라 불릴 만큼 이웃과 친하게 지내며 집집마다 배달 서비스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한때 이웃의 거의 모든 집 열쇠를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서 깊은 가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배달 업무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퀴 6개 달린 로봇 배달부가 식재료와 냉동식품 그리고 기타 생활용품을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근처 대학 캠퍼스에서 먼저 상용화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학이 휴교하면서 지난주부터 이 가게에서 무료 배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후 저희 글로벌 리포트 제작팀도 이런 촬영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최신 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에서 수많은 근로자가 고향으로 돌아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수도 뉴델리 등 대도시의 근로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수많은 인파의 행렬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인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대기하다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봉쇄령이 발령된 후에도 확진자가 일일 최다 수치를 경신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고향에 돌아가면 감염이 더욱 확산할 수 있어 정부는 추가 이동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럽에서 유일하게 축구 경기를 강행한 벨라루스가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진행된 벨라루스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 모습인데요. 경기장을 찾은 축구 팬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서로 밀착해 구호를 외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유럽의 모든 프로축구 일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경기를 치른 벨라루스 리그는 세계 축구 팬의 관심을 독차지했는데요. 선수들과 관중의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프로축구선수협회는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에 건의해 벨라루스에도 다른 나라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 대한 봉쇄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성의 모든 도시는 이미 지난 25일 봉쇄령이 해제됐는데요. 이번 팬데믹의 진앙인 우한시도 오는 4월 8일 봉쇄 조치가 해제돼 전망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봉쇄 해제로 무증상 감염자들에 인한 바이러스 재확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후베이성 주변 지역 주민들이 후베이성 사람은 자기네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길을 막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는 등 순탄치 않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후 일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주 올림픽 연기 결정 전까지 수많은 인파가 벚꽃놀이를 즐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았는데요. 올림픽 연기 발표 다음 날부터 갑자기 감염자 수가 급증하더니 최근에는 하루에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급히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시민들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30일 일본의 유명 코미디언이 확진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일본의 코로나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한국, 중국 등지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nd so I grew up in Queens, New York, and right next to a place called Elmhurst, Queens. I've been watching that for the last week on television. Body bags all over in hallways. I've been watching them bring in trailer trucks, freezer trucks. They're freezer trucks because they can't handle
the bodies.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도시 전체가 마치 전시 상태와 같은 분위기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왜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독 확산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As governor of New York, I am asking healthcare professionals across the country, if you don't have a healthcare crisis in your community, please come help us in New York now. 뉴욕은 19년 전 9.11 테러 이후 가장 긴급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체 확진 사례 20만여 건 가운데 약 10만 건이 뉴욕과 뉴저지주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중 대다수가 뉴욕시 생활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뉴욕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미군은 해군 병원선 컴포트홀을 투입해 넘쳐나는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시내 대규모 컨벤션 센터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처 센트럴파크까지 야전 병원으로 탈바꿈했죠. Mount Sinai is going to be sending us patients, transfer patients from their units because they're already overwhelmed. So we have ventilators in an ICU that are set up and ready to go. 왜 뉴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뉴욕의 높은 인구 밀도에 주목합니다. 뉴욕시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이 넘어 미국 대도시들 가운데 압도적인 1위인데요. 2, 3위 도시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인 만큼 바이러스가 퍼지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죠. 더구나 생활비가 워낙 비싼 뉴욕에서 주민들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고층 빌딩이 많아 여러 명이 좁은 엘리베이터를 종종 함께 타는데 이 또한 바이러스 전염의 주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뉴욕에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중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죠. 한편 다른 선진국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미국의 의료 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2.8개로 이는 한국의 12개는 물론 중국에도 못 미칩니다. 미 국민 가운데 약 2,750만 명은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보험 가입을 한다 해도 여전히 비싼 병원비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성인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 미국에서 앞으로 제2, 제3의 뉴욕이 나오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겁니다. And so my biggest concern is that we will continue to see increases that will hit numbers like they're seeing in New York.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7월까지 8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4월과 함께 봄이 찾아왔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Just I think from my background growing up in a war, we started seeing the news in China and started getting prepared. We got food reserves, not a long time, but a couple of weeks we could be okay. We even bought an extra freezer. Well, the dates are an excellent idea. People cross the desert with a handful of dates. You can eat one or two for a whole day and have your calories. Past 2 weeks, I don't know what we will do. I don't think it's responsible to hoard for months and months. I see people doing that, and they're just taking away from people who may have come late to the game and started thinking about this a little too late, didn't take it seriously at the beginning, and you don't want to take away from them. So ideally we can do it 2 week by 2 week at a time, and stores will stay open and pharmacies will stay open, which is the plan so far we've heard. So tell me, have you considered buying guns before? Yeah, I was considering it for sport shooting, but it wasn't nothing urgent. And at some point I had one, but now we're thinking about it for home defense. In case once people want to come in and rob your food and supplies because they didn't plan, and all sorts of crazy things can happen. Olivia, Daniel, I need help, please. My grandma grew up during World War II. She was a young girl, maybe like 18, during that time, and she told us stories, how difficult it was. At certain point, they didn't have anything to eat. She told me those scary stories where she had to go and dig in the trash and pull like potato peels and boil potato peels, and that was their dinner at one time. So it's scary. This situation made us think of
the nearest future. What if you're stuck at home? What am I gonna do? What am I gonna do if the kids are hungry? How am I gonna feed them when I cannot get out of the house? This is good. We can keep this. And all the emergency feeling that you have around everything that's happening reminds me of war back in Lebanon. You know, we used to spend weeks in the shelter with bombs falling around us. There was no food, there was no running water, there was no electricity. People did food runs in the middle of bombing. I mean, they would wait for the bombs to slow down a little bit, and they would get in their car and go to the bakery or go to the supermarket. The bakery would open for a few hours. You go in, you get in line, you get some bread, you get some water. You have to go to the reservoir locally and get some water and bring it back. If you were lucky enough to get some gas, you could go line up at the gas station, get gas, put it in a generator, if you were lucky enough to have a generator, and then you had light and maybe a little TV. So I think we're very lucky with the situation here. It's still not pleasant, and it's still very important for people to stay isolated, but it's nothing compared to what we had during the war. Oh, look at that baby.